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통찰을 통해 현재를 조명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믿으신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는 단순히 이 채널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역사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다가올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대답을 들려줍니다. 지난 250년간 가장 강력했던 세계의 제국과 정부를 무너뜨린 일정한 패턴, 즉 역사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5년을 향해 가는 지금 미국이 바로 그 공식을 단계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는 유럽 대륙의 심장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세련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갔던 절대왕정 국가였죠. 하지만 불과 5년 만에 정부는 사라지고 국왕은 처형당했으며 나라는 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포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는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차르는 1억 8천만 명을 다스렸고 그 누구도 300년 로마노프 왕조의 붕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8개월 만에 정권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차르는 비참하게 처형되었고 볼세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으며 뒤이은 내전은 무려 2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959년 쿠바는 카리브해에 번영하는 낙원이었습니다. 미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가득 메웠고 경제는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단 2년 만에 피델 카스트로가 정부를 전복시키고 모든 것을 국유화했으며 쿠바를 60년 이상 지속될 독재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세 개의 국가, 세 번의 혁명. 견고해 보였던 정부가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매번 권력을 쥔 자들은 결코 그 조짐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민중은 결코 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으며 시스템은 실패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매번 예외 없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혁명에 앞서 나타났던 경고 신호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붉은 등을 켜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정부의 부패, 대중의 신뢰 붕괴,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들끓는 분노까지. 우리는 지금 그 패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4단계의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5단계와 6단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정부는 항상 그 거대한 파도를 보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역사의 데이터는 다음 차례가 미국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패턴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는 혁명이 진정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혁명은 단순한 시위나 폭동,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혁명이란 사회 질서 전체가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것, 그리고 보통은 더 끔찍한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은 단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난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했습니다. 혁명은 현실보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더 빨리 상승할 때, 즉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믿게 될 때 일어납니다. 지배층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사회적 계약 자체가 파기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혁명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시스템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정부, 법원, 선거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평화로운 개혁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폭력적인 혁명은 불가피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들은 폭력적인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그가 옳았음을 매번 증명해왔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쿠바, 세계의 다른 시대, 세계의 다른 이념. 하지만 혁명에 이르는 6단계의 순서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이제 모든 현대혁명의 어머니 1789년 프랑스로 돌아가 그 순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780년대 프랑스 파리는 세계 문화의 수도였습니다. 프랑스어는 외교의 언어였고 예술, 철학, 과학은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왕좌에는 800년 이상 지속된 군주제의 후계자 루이 16세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부패가 나라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1단계, 극심한 부의 불평등. 1789년 프랑스 인구 2700만 명은 세 개의 신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는 국토의 10%를 소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제2신분인 귀족은 고작 40만 명이었지만 국토의 25%를 차지하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제3신분, 즉 평민, 노동자, 부르주아 계층이 모든 세금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인구의 5%가 아무것도 내지 않는 동안 5%가 모든 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금수저와 흙수저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결코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귀족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았습니다. 평민의 땅에서 사냥을 하고 무급 노동을 요구했으며 백성들이 굶주리는 동안 궁전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습니다. 1788년 흉작으로 빵값이 치솟자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평민 예산의 90%는 빵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빵값이 2배로 뛰자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궁전의 귀족들은 문 밖에 굶주린 아우성은 외면한 채 연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단계, 정부의 부패와 무능. 루이 16세는 사악한 왕은 아니었지만 우유부단하고 무능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 지원을 포함한 끊임없는 전쟁으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수십억의 빚을 해결하기 위한 왕의 해결책은 더 많은 빚을 내고 평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 납부를 거부했고 루이 16세가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느니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택하겠다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3단계, 중산층의 붕괴와 급진화. 절망에 빠진 루이 16세는 175년 만에 3부회를 소집합니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세금을 정당화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오히려 혁명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변호사, 상인 등 교육받은 제3신분 계급은 공정한 투표권을 요구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에게 영구적으로 유리한 신분별 투표가 아닌 1인 1표를 원했던 것입니다. 왕이 이를 거부하자 1789년 6월 제3신분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언하고 테니스 코트에 모여 프랑스의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입니다. 시스템을 지탱해야 할 교육받은 중산층이 마침내 시스템의 등을 돌리는 이 순간 혁명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왕권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왕, 교회, 법원 등 모든 제도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했지만 급진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5단계 혁명운동의 대중적 지지 확보.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파는 왕의 처형과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온건파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경제위기와 식량난에 지친 사람들은 피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6단계 정부 전복과 뒤이은 혼돈.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됩니다. 곧이어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는 귀족, 사제, 정적, 심지어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동료 혁명가까지 4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혁명을 정화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그가 불붙인 혁명의 불길에 삼켜져 처형당하고 맙니다. 혁명은 항상 자신의 자식들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10년간의 혼란 끝에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로 시작된 혁명은 독재와 15년간의 전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극심한 불평등, 부패한 리더십,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은 개혁이 아닌 혁명으로 이어지며 그 혁명은 이전보다 더 끔찍한 혼돈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28년 후 1917년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통치하는 거대한 제국. 그 웅장함 아래에도 똑같은 부패가 존재했습니다. 1단계 차르와 귀족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인구의 80%가 넘는 농민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도시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혹사당했습니다. 2단계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니콜라이 2세는 현실과 동떨어진 통치를 했습니다. 1905년 평화롭게 행진하던 노동자 수백 명을 학살한 피해 일요일 사건으로 민심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패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3단계 1917년 2월 수도에서 빵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차르는 군대에게 발포를 명령했지만 군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군대가 당신을 지키지 않을 때 당신의 정부는 끝난 것입니다. 결국 차르는 퇴위했고 300년 로마노프 왕조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4단계 임시정부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전쟁을 멈추지도 빵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빠르게 신뢰를 잃었고 그 공백을 블라디미르 레닌이 파고들었습니다. 5단계 레닌은 평화, 토지, 빵이라는 세 가지 단순한 약속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잘 조직된 볼세비키는 힘을 키웠습니다. 6단계 1917년 10월 볼세비키는 단 하루 만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곧이어 5년간의 끔찍한 내전이 벌어졌고 볼세비키는 적색 테러라는 무자비한 공포정치로 승리했습니다. 차르와 그의 가족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으로 1000만 명이 사망했고 레닌, 사후 스탈린의 독재는 더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러시아의 교훈은 정부의 무능이 군사적 패배, 그리고 조직화된 혁명 세력과 만날 때 시스템은 단 몇 달 만에 붕괴할 수 있으며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거의 항상 더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59년 쿠바입니다. 쿠바는 봉건적인 후진국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아바나는 카리브해의 몬테카를로라 불릴 만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곳 중 하나였습니다. 관광, 카지노, 미국의 자본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똑같은 패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1단계, 부는 아바나의 소수 엘리트층에 집중되었고 시골의 빈곤은 극심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며 이익을 국외로 빼돌렸습니다. 2단계, 바티스타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부패한 독재자였습니다. 경찰과 법원은 매수되었고 반대파는 고문당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미국 마피아들이 카지노를 운영하며 바티스타에게 상납금을 바쳤습니다. 3단계, 부유한 가문의 젊은 변호사였던 피델 카스트로는 엘리트가 되는 대신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실패한 무장봉기로 투옥되었지만 재판정에서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는 연설로 혁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4단계, 바티스타 정권의 잔혹함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혁명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을 고문하면 그들의 친구들이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티스타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미국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5단계, 카스트로의 군대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고 바티스타의 군대는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6단계, 1959년 1월, 바티스타는 3억 달러의 검은 돈을 갖고 국외로 도망쳤고 카스트로는 아바나의 승리자로 입성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약속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모든 것을 국유화하며 쿠바를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바티스타를 증오하여 카스트로를 지지했던 중산층은 혁명이 자유가 아닌 새로운 폭군을 데려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세 번의 혁명, 세 개의 다른 시대, 그러나 동일한 6단계의 패턴. 이제 이 패턴을 오늘날의 미국에 대입해보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단계, 극심한 부의 불평등, 체크. 오늘날 미국 상위 1%는 국가 전체 부의 32%를 통제합니다. 이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상위 0. 1%가 하위 90%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개인 로켓을 뽐내는 동안 수백만 명은 의료, 주거, 교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2단계, 정부의 부패와 무능, 체크. 의회와 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사회 기반 시설은 무너지고 있지만 정치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할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3단계, 중산층의 붕괴와 급진화, 체크. 미국의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 주택 가격, 의료비. 열심히 일해도 부모 세대만큼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점고, 교육받은 세대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고 급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부르며 겪는 좌절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혁명은 항상 그들처럼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절망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4단계,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 체크. 언론, 경찰, 사법부, 그리고 선거 시스템까지 그 무엇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은 지난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믿고 다른 절반은 반대편이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믿습니다. 양쪽 모두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작은 불꽃 하나만 튀면 모든 것이 불타버릴 마른 장작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4단계에 있으며 5단계는 항상 빠르게 찾아옵니다. 5단계, 혁명운동의 대중적 지지 확보. 아직 2단계는 아니지만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좌파에서는 부의 재분배와 반자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파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며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열망하는 지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 시스템은 고칠 수 없으니 파괴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건파가 통제력을 잃고 극단주의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할 때 5단계가 도착한 것입니다. 6단계, 그것은 아무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혼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4만 명이, 러시아에서는 1,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도, 러시아도, 쿠바도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고 패턴은 매번 승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6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조직화된 폭력, 정치적 암살, 군과 경찰의 분열, 식량과 연료 부족, 경제 붕괴, 그리고 외세의 개입일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 폐허 위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프랑스, 러시아, 쿠바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경고를 듣고 역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